여러분 안녕하세요. 꼬수진입니다. 왕초보 베트남어 2탄 20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강에서 우리 두 가지 표현 공부했었는데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 chỉ cần là 라는 표현 공부했었습니다. chỉ cần anh đi thẳng theo hướng này là tới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vậy mà, thế mà 해서 근데 뭐뭐인데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문장 맨 앞에서 사용이 되는데 vậy mà tôi tìm mãi không thấy 라는 예문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20강에서는 멀긴 하지만 그 골프장이 정말 넓어 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볼 건데요. 저도 이제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골프장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1시간 반 거리면 괜찮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주말에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면은 거기 너무 멀어.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 그렇게 안 먼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그 기준이 되게 넓어졌어요. 1시간 반, 2시간은 괜찮은 거리가 됐다. 근데 이제 베트남도 골프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시내와 떨어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멀긴 하지만 그 골프장 정말 넓어, 정말 좋아, 정말 뭐해 라는 표현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표현 공부할 건데요.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tôi, nhưng 혹은 mặc dù, nhưng 이라는 표현인데 초급을 딱 떼고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공부하는 문법, 표현이 또이, 닝입니다. 이거는 앞에 비록 뭐뭐뭐뭐 하지만 그러나 뭐뭐하다 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이 없어도 이거인데 이거 하다 라는 의미로도 완성이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어를 강조해주는 단어인데요. the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은는이가 을을이 정말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조사입니다. 은는이가 을을. 그런데 베트남어에는 이 은는이가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면 뭐뭐는이라고 표현되는 게 the입니다. the.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는 이거 못 먹어. 이렇게 할 때 걔는 이라고 해서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the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화부터 살펴볼 건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멀긴 하지만 그 골프장이 정말 넓어. 주말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비록 멀긴 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골프장 정말 넓어. 해서 또이 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말이라는 이 주어는 주말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 라고 해서 주어를 그냥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현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멀긴 하지만 그 골프장이 정말 넓어입니다. 또이 하고 닝을 우리는 앞에 막주를 앞에 사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앞에 결과가 나오고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고 순서를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이 닝 혹은 막주 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록 멀다 닝 그러나 그 골프장이 주어가 되고요. 그게 이러이러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면 되죠.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다시 한번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여기에서 rộng 은요. 넓은, 공간적으로 넓음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rất rộng, rất rộng 하는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rộng 이라는 표현을 너무 발음을 못하니까
그냥 런으로 바꿔주세요. 런이라고 하는데 사실 rong이랑 런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요. 넓은, 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공간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런은 규모적으로 뭔가 큰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 비록 hơi xa 조금 멀지만 nhưng sân đó 선이 뭐예요? 우리 공항할 때 sân bay 했었고요. 그리고 놀이터 할 때요. 놀다라는 걸 뜻해서 sân chơi 라고 했고 이 sun이라는 단어가 공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 골프에 해당하는 goon을 넣으면 골프장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함축해서 썬더 그 골프장은 rất rộng 정말 넓어 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 문장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면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뭐뭐하지만 근데 이래 라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또이 nhưng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뭐하지만이에요? 조금 멀지만이에요. 또이 hơi xa nhưng 그런데 sân đó 그 골프장이 어떻대요? rất rộng 해서 한 문장으로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로 두 가지 예문 추가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집은 작지만 정말 편리해요. 여기에서 작지만이라는 부정적인 내용과 편리하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이렇게 상충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의 주어가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집은 작지만 이 집은 정말 편리해요. 이렇게 두 개의 주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게 불필요한 이런 성분이라고 앞에 하나 쓰던 하나의 주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어의 사용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집은 작지만 편리해요를 만드는 어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집은 지시 형용사를 사용해서 냐나이, 냐나이라고 표현하고요. 작다. 그리고 편리하는 tiện nghi 라고 합니다. tiện nghi, tiện nghi. 그러면 이 집은 이 표현을 이 문장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어휘와 함께 결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다시 한번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다시 한번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좋습니다. 자, 그런데 tuy nhưng 이라는 표현에 일반적으로 이 집은 tuy 비록 nhỏ 작지만 nhưng rất tiện nghi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좋습니다. 바쁘지만 그는 운동을 열심히 해요. 비록 그는 바빠. 근데 운동 열심히 해입니다. 그러면 바쁘다는 but이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운동을 열심히 하다 해서 바쁠지라도 운동하다를 강조하기 위한 부사 but이라는 단어를 넣어줍니다. 운동하다는
tập thể dục, tập thể dục 이겠죠. 그러면 비록 바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운동을 합니다. 라고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다시 한번.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여기에서 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열심히, 열심히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심히 운동을 하다.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다시 한번.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다시 한번.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그러면 이거를 tuy nhưng 으로 바꿔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Tuy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다시 한번. Tuy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비록 첫 번째 표현으로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tuy nhưng, mặc dù, nhưng 이라는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이거는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앞에 나온다면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현 끝났으니까 두 번째 표현 알아보러 갈게요.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주말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 자, 여기서 주말은, 평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어를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주말이라는 것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 라는 뜻인데요. 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인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말하는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말하는데 이거를 굳이 의미 부여를 해서 막 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주어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날 때, 그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말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를 주어를 강조하면서 T를 결합시켜 보도록 할게요.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다시 한번.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다시 한번.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여기에서 T가 사용된 위치를 봐주세요. 주말과 평일이라는 주어 바로 뒤에 은이라고 주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Cuối tuần thì 주말은 khá đông, 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분비는 đông, 근데 그것이 어떻게 분비해요? 가, 꽤, 뭐뭐하다라는 정도를 표현하는 부사였죠. khá đông, 꽤 분벼요. ngày thường, 평일은 vắng, 텅 빈, 고요한이라는 뜻이에요. vắng hơn, 조용해, 더 조용해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단계별로 한번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Cuối tuần thì 주말은 어떻다 했어요? 꽤 붐빕니다.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그리고 평일은 어떻대요?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아요.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라는 주어를 강조해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예문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부 지역 음식은 정말 매워요. 해서 나는 중부 지역 음식이라는 주어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맵다라는 것을 주어로 중부 지역 음식에 대한 어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엔 좀, 미엔 좀. 미엔이 지역, 지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엔 좀, 중부 지역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부 지역이 아니고 음식이기는 한데 어디 지역의 음식이에요? 중부 지역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노안, 노안. 근데 그게 어디예요? 미엔춤 해서 중부 지역의 음식이 됩니다. 노안 미엔춤. 그리고 정말 맵습니다. 젓가이, 젓가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나열한 어휘들을 그냥 쭉 만들면 문장이 되는데 D라는 단어를 넣어서 주어를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Đồ ăn ở miền Trung thì rất cay. Đồ ăn ở miền Trung thì rất cay. 다시 한번. Đồ ăn ở miền Trung thì rất cay. 좋아요. 두 번째 예문이요. 하노이는 다낭보다 인구가 많아요. 당연하죠. 수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노이는 다낭보다 인구가 많다. 그러면 주어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도 성조가 있어요. 하노이. 하노이는 너무 많다, 붐비다, 인구가 뭐뭐하다 해야 되니까 시민이라는 단어를 써서 넘전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붐비다, 시민이 붐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비교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잘 꽁꽁 싸매고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à Nội thì đông dân hơn Đà Nẵng. 다시 한번. Hà Nội thì đông dân hơn Đà Nẵng. 다시 한번. Hà Nội thì đông dân hơn Đà Nẵng. 좋습니다. đông dân 하면은 시민이 붐비다. 근데 비교급 넣어서 다낭보다 시민이 붐빕니다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D는 이렇게 주어 뒤에 사용을 해서 뭐뭐는 이렇게 주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으로 우리 회화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민호 형은 보통 어느 골프장으로 치러 가? 여기에서 어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 된 거예요. 어느가 뭐였죠? Now, now.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뭐예요? 골프장으로 치러 가기는 하는데 어느 골프장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민호 형, 당신은 치러 가다 골프를 어디로가 되는 거 어느 골프장? 그러면 anh Minho thường hay chơi golf ở sân nào? 다시 한번 anh Minho thường hay chơi golf ở sân nào? anh Minho thường hay chơi golf ở sân nào? 여기에서 now 앞에 나오는 명사를 살펴주셔야 돼요. 선은 아까 공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이곤이라고 골프를 즐기다가 나왔기 때문에 선곤이라는 단어를 생략해서 선이란만 해줘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민호 씨는 보통 하이 자주 저희 골프를 치러 가다 저이곤 now 어떤 골프장으로 골프 치러 가요? 그랬더니 화락 골프장으로 자주 가 했죠. 그는 자주 가요. 나는 자주 가요. 골프장. 근데 그 이름이 화락. 멀긴 한데 그 골프장 되게 넓어. 해서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뭐였어요? 또이, nhưng 혹은 막dù, nhưng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자주 간다. Anh hay chơi ở sân Hòa Lạc. Anh hay chơi ở sân Hòa Lạc. sân Hòa Lạc 하면은 호아락 골프장입니다.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비록 좀 먼데 그 골프장 되게 넓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말에 거기 사람 많아요? 물어보죠. 자, 주말에 그곳은 사람이 많아요? 만들어 볼게요. cuối tuần ở đó đông không? cuối tuần ở đó đông không? 붐비는 사람 많아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주말은 꽤 붐벼. 평일은 더 조용해가 되는 거예요.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번씩만 읽어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Anh Minho thường hay chơi gôn ở sân nào? Anh hay chơi ở sân Hòa Lạc.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Cuối tuần ở đó đông không ạ?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표현 공부했는데요.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tuy, nhưng 혹은 mặc dù, nhưng 이라는 첫 번째 표현 공부했고요. 우리말에는 은는, 이가, 을을이 있지만 우리 베트남어를 만들 때는 이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 바로 뒤에 D라는 단어를 붙여서 주말은 이러한데, 나는 이러한데 하면서 주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D로 표현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